네, 안녕하세요. 신촌파고다 대표 토익의 지성쌤입니다. 자, 오늘 11월 토익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정말 엄청난 특강을 준비했으니까요. 네, 문제를 미리 풀어보시고 지금부터 저랑 같이 정말 엄청난 이 꿀팁들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잘 따라오세요. 자, 먼저 첫 번째 문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는 빈출되는 동사어휘예요. 네, 다들 문제 미리 풀어오셨죠, 그죠? The Director of Human Resources. 네, Miss C라는 사람은 will,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고요. 자, 그 다음에 목적어가 the applicants까지가 되겠습니다. 지원자들까지가 되겠죠. 자, 그리고 항상 이제 목적어 뒤에 전치사.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주어 동사 목적어, 타동사라는 것은 목적어랑 의미적인 1차적인 관계를 가지는 겁니다. 그죠? 목적어를 뭐뭐 하다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 전기토익에서는 그 목적어 뒤에 전치사 같은 것들과의 어울림 이런 것들도 문제의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인추라는 게 지금 두 개의 카테고리들로라는 그런 의미를 덧붙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과 함께 연상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게 정답일지 의미적으로 따져보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게 바로 문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정답은 B번의 separate. 네, 가 되겠죠. A번의 offer. 얘는 이제 제공하다. 보통 사형식으로 잘 쓰여요. 보통 주다 계열 동사들은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이렇게 사형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형식 동사들은 여러분들 사형식이라고 무조건 목적을 두 개 치는 게 아니에요. 모든 타동사는 기본적으로 삼형식입니다. 모든 타동사는. 근데 사형식 동사는 주다 계열 동사들로서 누구누구에게라는 그런 간접적인 목적어도 추가될 수도 있다라는 선택적인 거지 무조건 두 개를 취한다 이런 거 없어요. 네, 잘 유의하셔가지고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separate. 이게 분리하다 나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원자들을 분리합니다. 나눕니다. 무엇으로써? 두 개의 카테고리들로 나눈다라는 그런 의미까지 받아줄 수 있는 것은 B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C번의 consider. 얘는 고려하다, 간주하다 등의 동사인데요. 보통 이제 오형식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라고 간주하다, 고려하다 정도로 잘 쓰이죠. 자, advise, 조언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지금 B번에 한 가지 더 포인트 잡겠습니다. separate라는 것은 동사일 때 분리하다, 나누다라고 쓰일 수 있는데 이게 형용사일 때도 역시 의미가 있습니다. 즉 형용사도 되고 동사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포인트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용사랑 동사가 모두 가능한 빈출 다품사. 그래서 형용사랑 동사가 다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냐면 secure, 선택지에 secure, 그 다음에 securing, ing 형태, 분사죠. 그 다음에 secured, 이렇게 ed 형태, pp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secures,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형용사 자리에 빈칸을 만든다라는 거. 네, 그러면 많은 분들이 ing랑 ed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분사니까 명사 앞에서 정답이 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형용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is secure 자체의 그 원형 자체도 정답이 굉장히 잘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얘네들은 형용사랑 동사가 다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용법들을 모두 정확하게 숙지하셔가지고 해석으로 접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보통 이 단어들 있잖아요. 제가 이건 제 그 예능토 연구소라고 제 유튜브 채널 다들 아시죠? 네, 거기 보시면 제가 그 형 동생 스킬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만든 영상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요, 얘네들은 형용사와 동사가 다 되기 때문에 형 동생 중에서 형이 이긴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린 적 있거든요. 네, 전국의 많은 동생분들 미안합니다. 저도 동생입니다. 자, 근데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이 단어들은 이렇게 분사라든지 아니면 형용사랑 함께 선택지가 구성되어 있을 때 실제로 정답률을 따져보시면 이 형용사가 정답이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더라라는 것이 저의 기출문제 분석에 대한 결과에 입각한 그런 내용이니까요. 동생분들 그 노여움을 가라앉히시고요. 네, 저도 동생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네, 그래도 이제 형 동생 중에서는 형이 조금 더 우선시 되더라라는 것을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secure 얻다, 획득하다, 고정시키다 이렇게 해석되는 동사도 가능하지만요. 안전한이란 형용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securing place, secure place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뭐 얻는 장소, 고정하는 장소가 아니라 안전한 장소 이런 식의 출제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에 complete 동사일 때 완료하다, 작성하다. 그리고 형용사일 때 완전한이거든요. 얘네들은 보통 이제 information 이런 명사들과 함께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뭐 complete information 이 뭐죠? 완전한 정보 이게 정답이 되는 거지. 뭐 completing information 뭐 작성하는 완료하는 정보 이렇게는 정답이 안 됐었다라는 거. 그다음에 correct 동사일 때 바로잡다, 정정하다, 형용사일 때 옳은 그죠? 자, select는
동사일 때 선택하도 되지만요. 이거 자체적으로 형용사일 때 엄선된이라고 쓰일 수가 있습니다. select people 이런 식으로 엄선된 사람들 이렇게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separate 동사일 때 분리하 나누다, 형용사일 때 독립된 분리된. 그래서 보통 이제 entrance 출입문 이런 명사들 꾸며준 형용사가 자주 출제가 되는데 그럴 때 이제 형용사로서 정답이 됐었던 그런 문제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에서도 많은 포인트 들어갔어요. 잘 기억하고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2번 문제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2번 지금 접전부 문제인데요. 매달 출제되는 접전부죠. 여러분 접전부는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매달 최소 8문제 이상씩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접전부를 모르고 시험장에 간다는 것은 이번 시험 나 망하겠다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어떤 게 나올지 모를 그런 정기토익이지만 접전부만큼은 매달 불변하게 꾸준히 출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보겠습니다. according to부터는 전치사죠. 무엇에 따르면이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accounting department에 따른다면 문도에서 컴마까지 괄호 묶이고요. 자, 빈칸에서부터 지금 profits increase 이게 지금 동사죠. 수익이 증가합니다. in the next quarter 전면구 괄호 묶이고요. 역시 컴마까지 끊깁니다. 그리고 company가 will be forced 이렇게 요구받게 될 것입니다. 자, 무엇을? 투부정사 할 것을, 몇몇의 지역들을, 지점들을 닫을 것을 요구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쓰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지금 빈칸에서부터 일단 괄호친 것들은 전부 다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괄호친 것들은 수식어이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해보시면 일단 주어 동사라는 구조가 2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선택지에 반드시 접속사가 들어가줘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일단 A번의 접속사 unless는 주어 동사를 받겠고요. B번의 instead는 그냥 부사예요. instead는 그냥 부사입니다. 전치사조차도 아니에요. 왜? instead of까지 간다면 뒤에 추가적인 명사를 받을 수 있겠지만 instead는 그냥 대신에라고 해석이 되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C번 but 얘는 등위 접속사죠. 등위 접속사는 등, 같은 성분을 대등하게 연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겠고요. 자, D번에 that은 뭐 명사절 접속사도 되고요. 아니면 관계 대명사적으로 쓰일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빈칸에 부사절 접속사가 들어가면서 역시 빈칸에서부터 어디까지? next quarter 여기까지 괄호가 묶이면서 소거되는 성분이 들어가줘야 되는 겁니다. 정답은 unles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석도 마찬가지죠. 수익들이 다음 분기에 증가를 하지 않는다면 unless는 if 조건절에 not이라는 부정어가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그죠? 네, 수익들이 다음 분기에 증가되지 않는다면 회사는 몇몇의 지점들을 닫을 것을 요구받게 될 것입니다. 정도로 쓰는 거죠. 그죠? 네, 수익이 증가가 되어야지만 닫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정확하게 품사를 아셔야 돼요. A번은 부사절 접속사고요. 부사절 접속사는 그 절 자체가 부사 역할이기 때문에 역시 수식어로서 정리가 되는 거고요. B번은 그냥 부사, instead of까지 가야지만 전치사. 그 다음 but은 등위 접속사로서 같은 성분을 대등하게 연결한 접속사. 자, D번의 that은 명사절이나 관계 대명사로서 지금은 구조적으로 그리고 해석적으로 들어갈 자리가 아니었었습니다. 그죠? 좋습니다. 접전부 문제 한 문제 보셨고요. 그 다음에 3번. 빈출되는 연어에 대한 문제입니다. 연어, 컬로케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어떠한 2개 이상의 단어가 하나의 자연스러운 의미 조합을 만드는 것들을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계시면 고득점을 받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지금 보겠습니다. 이 C라는 사람은 받아들였습니다. 무엇을? 매니지먼트 자리를 받아들였습니다. 까지가 목적어네요. 동사 뒤에 목적어까지 문장 성분 잡아주시고요. 자, from 회사로부터. 자, 무슨 회사죠? offering benefits. 복지 패키지 같은 것들을 제공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죠? 저희 firm을 꾸며주는 분사가 붙었고요. 그 다음에 that. 자, 접속사입니다. 그죠? 접속사. 항상 접속사는 제가 동그라미 표시를 하는데요. 접속사는 새로운 주어 동사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 기준점을 표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녀의 expectations. 그대의 기대치를 빈칸하는 이 정도로 해석이 들어가겠죠. 자, 빈칸에 들어갈 동사는 목적어인 expectations, 기대치라는 것을 받는 겁니다. 자, 기대치, 뭐 예상치 이런 식의 명사들과 함께 어울리는 동사들이 굉장히 많겠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연어 관계라고 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잘들 아실 겁니다. 자, match 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무언가를 충족시키다 맞추다라는 건데 그 meet이라는 것은 물론 뭐 만나다도 되죠. 근데 만나다라는 게 그런 기준점을 맞추다라는 의미로도 확장이 될 수가 있는 거니까 이런 3가지의 대표적인 명사들 기억하셔가지고 이런 식의 조합을 많이 쓰는구나라는 것을 덩어리로 암기하시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컬로케이션의 학습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needs, 누군가의 needs를 맞추다. 우리말로도 요즘에 그냥 needs를 맞추다라고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그죠? 뉴스 같은 데서 그죠? 그다음 requirements. 누군가의 뭐 필요 조건 등을 맞추다라든지 아니면 뭐 예상치, 기대치를 맞추다라든지 이런 식의 목적어랑 meet이란 타동사는 굉장히 해석적인 조합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초과하다라고 쓸 때
exceeds 지금 마찬가지. 네, 그 예상치를 넘어서다 초과하다는 타동사가 exceed거든요. exceed, exceed가 되는 거겠죠, 그죠? 네, exceed가 go라는 어근이고요. 이게 넘어서라는 그런 접두사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넘어서 가는 거니까 초과하다로 쓰는 건데, 여기 마찬가지 어떤 기대치를 초과하다, 넘어서다라는 식으로서 종종 결합이 되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덩어리로 기억하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네, 이렇게 제공해드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접점부는 무조건 남기. 접점부 또 나오죠. 접점부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공부하셔야 돼요. 아,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아니에요. 부족합니다. 네, 더 하셔야 돼요. 더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MS는 was late 늦었습니다.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그 estimate. 자, estimate까지가 지금 전치사의 목적어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many due date postponements라는 또 추가적인 명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지금 비동사도 형용사까지 문장 성무 끝났습니다. 비동사는 기본적으로 형용사보를 취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문장 성무 끝났고요. 네, 그 다음에 전명구 하나 빠졌고요. 빈칸도 역시 명사로 받는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A1, actually, 부사죠. 그죠? 뭐 사실상, 실제로는.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부사 중에 하나입니다. 회화할 때. actually, 거의 뭐 공식이에요. actually. 근데 actually는 이렇게 막 남발을 하시는 것보다는 약간 조금 뭐랄까 약간 좀 예기치 못한 얘기를 할 때 뭐 그럴 때 쓰는 그런 용법이 좀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뭐 시도 때도 없이 쓰시는 것보다는 네, 정확하게 알고 쓰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부사입니다. 자, despite 전치사죠. 명사 목적어를 받는 전치사. although는 주어 동사 절을 받는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역접 해석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치사와 접속사가 가장 많이 문제에서 조합되는 게 바로 이 양보절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lthough라든지 뭐 though라든지 even though라든지 though 계열들. 그 다음에 despite라든지 또 뭐가 있죠? 뭐 in spite of라든지 이런 것들. 아니면 not withstanding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가끔씩 오답 보기로 등장하는 네, 그런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자, steal 얘는 그냥 부사이기 때문에 괄호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명사를 받는 것은 despite가 그대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접점부였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빈출되는 명사 어휘 문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latest consumer survey results는 보여줍니다. 동사죠. 항상 기준점인 동사를 찾아가지고 모든 구조 독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사 찾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뭐 단문 이런 한 문장을 해석하기 위해서 혹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연습이 되어야지만 나중에 장문 독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만약에 구조적으로 독해가 안 되면요. 단어를 그냥 하나하나 1:1 대응시키면서 우리말과 해석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독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이제 동사를 기준점으로 왼쪽에 주어부, 주부, 그 다음에 동사와 연결되는 의미인 술부죠. 동사부, 술부. 그 다음 뒤에 수식어부. 이런 식으로 구조적인 독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렇게 맨날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파트 7 등을 할 때는 네, 그럴 때 이제 이렇게 표시하면서 문장을 못 보거든요. 바쁘다 보니까. 네, 그렇더라도 평상시 연습이 잘 되어 있으면 네, 표시를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장문도 마찬가지 구조적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안 보인다고요? 연습하셔야 돼요. 항상 꾸준함이 모든 것을 압도합니다, 여러분들. 좋습니다. 보여줍니다. 그 다음 대접속사죠. 항상 새로운 시작점인 접속사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대절의 동사가 지금 outweigh가 되는 겁니다. 네, 이것도 무언가보다 넘어서다. 무언가를 넘어서다. 무엇보다 더하다. 이런 느낌의 동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목적어가 benefits, 혜택들, 이득들입니다, 여러분들. 이득, 혜택들보다 더 많다. 더 넘어선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지금 대절의 주어가 더 빈칸까지고요. 그죠? 빈칸이 지금 주어 자리 명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사부터는 괄호가 쭉 처리가 돼요. 이 new automobile의 RW사의 new automobile의 빈칸이 그 복지, 혜택, 장점들을 넘어선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서는 문맥적으로 장점이라고 보시고요. 장점에 비견될 수 있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단점이 되겠죠. 장점의 반대말은 단점이 되겠죠. 정답은 그래서 D번의 shortcomings 정도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shortcomings. 이게 결점 혹은 단점이라는 명사가 되겠고요. A번의 compliments. 얘는 칭찬, 찬사라는 명사도 되고요. 동사로서 칭찬하다라고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compliments, 명사, 동사가 다 되기 때문에 두 가지 품사를 모두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최근의 문제에서 최근에 2020년 기준으로 최근입니다. 제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또 말씀드리면 또 저작권상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자, 최근 3개월 내에 이 컴플리먼트는 단어가 이 파트 6였나요? 그때 오답 보기로 나온 적이 있는데 정말 충격적, 정말 여러분 충격받지 마세요. 네, 충격받지 마십시오. 이게 가산명사입니다. 가산명사.
가산 명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산 명사들은 절대 단독적으로 단수일 때 쓸 수가 없죠. 반드시 무슨 짝이 필요하죠? 관사란 짝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컴플리먼트가 가산이기 때문에요. 관사 없이 그냥 컴플리먼트라고 못 쓴단 말이에요. 뭐 the compliment, 뭐 a compliment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복수 형태로 compliments라고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활용어 답이 나왔었습니다. 정말 충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세요. 칭찬은 가산입니다. 네, 연상하세요. 칭찬은 가산이다. 그냥 칭찬이라는 것은 그 수가 많으면 좋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런 식으로 연상하셔가지고 가산이구나, 가산이구나 이렇게 억지로라도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그다음에 disturbances라는 것은 방해, 폐해가 되겠고요. Steven accomplishment라는 것은 뭐 성취, 업적이라든지 기량 등의 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의 장점들보다 넘어선다라는 것에 대해서 비견될 수 있는 명사는 역시 shortcomings, 결점, 단점이라는 D번이 정답이 됐었던 빈출 어휘가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이번에는 형용사 문제 하나 보실 텐데요. 자, since부터 역시 접속사죠. offline customers가 are 동사입니다. 우리의 main source of income까지 이렇게 괄호가 묶이는 거죠, 그죠? 오프라인 고객들이 우리의 주요한 소스다. 우리의 소득의 주요한 근원이다. 그리고 지금 sales training이 이 비동사 뒤에 형용사 보호 자리고요. 그 다음에 모든 가게 직원들을 위해서 빈칸합니다라고 쓰는 거예요. 자, since가 뭐뭐이기 때문에라고 해석이 되죠. since가 과거 동사를 취하면서 주절의 현재 완료 이렇게 쓸 때만 이래로 오고요. 다른 시제를 쓸 때는 무조건 때문에라는 이유의 접속사로 해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프라인 커스터머들이 주요한 소스이기 때문에 원인이죠. 그 다음 문장은 결과값이 들어가줘야 되죠. 자, 우리의 소득의 주요한 소스래요. 그러면 이제 판매에 관련된 트레이닝이 어떻게 되줘야 되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가줘야 되겠죠. 자, 정답은요. C번의 mandatory가 되겠습니다. 의무적이라는 뜻입니다. mandatory, 의무적인. 그래서 compulsory라고 동요로 쓰기도 하고요. 반대가 바로 이제 voluntary라는 자발적인 정도가 되는 겁니다. mandatory, compulsory, 의무적인. 두 개 중에서 역시 이게 훨씬 더 많이 출제가 되는 편이고요. 이번에 exceptional 하면 이게 이례적일 정도로 굉장히 우수한 이렇게 긍정적인 뉘앙스의 형용사로 쓰인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exceptional. 자, 형용사도 많이 쓰이고요. exceptionally 이런 식으로 부사도 많이 씁니다. 뭐 이례적일 정도로 매우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자, liable. 얘는 정말 정답이 잘 안 되는 건데요. be liable for 하면 뭐 법적 책임이 있는 보통 이제 돈 같은 거, 지불 같은 거에 대한 의무 이런 느낌으로 많이 쓰는 건데 전기토익에서 정답이 됐었던 용례는 딱히 없습니다. 보통 이제 be responsible for 이런 것도 많이 쓰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조금 더 포괄적으로 책임이 있다라고 쓰는 건데요. 약간 돈적인 법적 책임을 말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혹은 투부정사를 취하면서 무엇을 할 것 같습니다라고 쓰기도 하는데 역시 자주 쓰이는 용법 아닙니다. 자, 이번에 vague라는 것은 희미한, 모호한이라는 뜻으로서 종종 이렇게 오답 보기에 가끔 등장하는 형용사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mandatory, 의무적인, 기억하십시오. 자, 7번째 포인트입니다. 동사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since Miss Fun 씨가 will transfer, 이동하다라는 이런 개념이죠. to the Tokyo branch로 in April, 4월 달에 이동을 할 것이기 때문에 자, since가 지금처럼 과거 동사가 아닌 다른 시제를 받으면 무조건 때문에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도쿄 지점으로 이전을 할 것이기 때문에 자, 미스터 S라는 사람이 이미 벌써 시작했습니다. 자, 무엇을?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까지가 목적어죠. 자, 무엇의 과정을? 그녀를 빈칸하는 것의 과정이 되는 거겠죠. 자, 지금 어떤 사람이 다른 지점으로 이렇게 이전을 합니다. 전근을 가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대체할 사람을 찾아야 되겠죠. 정답은 D번의 replacing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누군가를 대신하다 혹은 대체하다라고 쓰이는 거죠. replace. 자, 이번에 interact라는 것은 보통 이제 with를 취하는 자동사로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군가와 소통하다, 상호작용하다라는 동사가 되겠고요. 자, B번에 identify라는 것은 신원 같은 것들을 확인하다. 그죠? 보통 이제 ID, 신분증 같은 거 많이 쓰지 않습니까? 발견하다라고 쓸 수가 있겠고요. 자, C번에 advance.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됩니다. 진전을 보다, 진보하다라고 쓸 수 있겠고 아니면 무언가를 진행시키다라는 타동사적으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D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래서 누군가를 대체하다. 이게 교체하다라는 것은 기존의 것이 없어지고 새로운 것이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replacement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 교체라는 추상적인 개념도 괜찮고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교체물이라는 사물적인 느낌도 괜찮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후임자라는 사람 명사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replacement, 후임자로서 가장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 의미를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uccess를 동의어죠. 역시 succeed라는 동사 아시죠? 여러분 succeed.
이게 자동사일 때는 성공하다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들 미래에 할 거죠. 네, 성공하다 하고요. 타동사일 때는 누군가를 후임하다, 네, 뒤를 잇다, 계승하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시 네, 타동사일 때 후임하다. 네, 그런 의미에서 successor, 후임자라는 명사가 파생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후임자가 있으면 전임자가 있겠죠. 업무를 인계를 해주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predecessor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명사는 함께 이렇게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면서 다 같이 기억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빈출되는 동사 문제 한 문제 보셨고요. 자, 8번 빈출되는 형용사 문제 한 문제 더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휘 문제가 조금 많네요. 그죠? 자, 지금 P fashion은 디자인 됐습니다. 동사 기준점. 자, 무엇을? 빈칸의 clothing line까지 목적어까지 문장 성분 잡아보겠습니다. clothing line 그냥 의류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라인은 그냥 제품 라인, 제품 종류,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that 접속사죠. 꾸며주는 관계대사가 되겠습니다. That has helped 도와주었습니다. 무엇을? 증가시키는 것을. 자, 무엇을요? 제품 판매를 증가시키는 것을 도와주었었습니다라고 쓰는 겁니다. 자, 빈칸은 지금 이 clothing line, 이 제품 라인, 의료 제품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들어가줘야 되겠어요. 자, 정답은 C번에 innovative, 혁신적인 제품군. 이게 정답이 되는 거겠죠, 그죠? 자, A번 attentive,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 attention 이거 연상하세요, 여러분들. attention. 이게 주의 집중이라는 그런 명사 많이 쓰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pay attention to me. 저에게 집중하세요 이렇게 쓸 때 많이 쓰는 거잖아요. pay attention to me. pay attention to me. 이런 식으로. attention이 to를 취하지 않습니까? 어디에의 주의 집중. 그죠? to라는 게 어디에. 어디로라는 방향성이 전치사니까. 네, 어디로 집중하다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attentive도 같은 어근의 형용사이기 때문에 똑같이 to를 취한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비동사 뒤에 형용사 문제에서 비동사 뒤에 형용사 문제에서 그 뒤에 to라는 이러한 전치사를 보고 attentive를 연상하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의 스킬이자 실력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어디에 주의를 기울인다. 어디에 주의를 기울인다라는 것은 그런 것들에 내가 신경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배려한다라는 느낌까지 의미가 확장이 되는 거고요. 자, assorted. assort가 분류하다니까요. 뭐 분류된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라는 그런 느낌의 형용사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C번 다들 아시는 것처럼 혁신적인 제품 라인 정답이 되겠고요. 자, D번 urgent은 긴급한. 네, 긴급한 제품 라인. 해석적으로 맞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C번 정답이 됐었고요. 자, 9번 또 형용사입니다, 여러분들. 네, 형용사 문제 맞네요. Please make sure 하면 확실하세요, 명심하세요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that 정도가 생략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your semina가 allows 가능하게 하다, 허락해주다. 자, 무엇을? 빈칸의 시간을까지가 목적어죠. 그 다음에 at the end까지는 전명구로서 괄호 정리되겠고요. 그 다음에 to 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완전한 문장 뒤에 to 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부사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죠? 관객들로부터의 청중들로부터의 질문들을 받기 위해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빈칸은 타임을 꾸며주는 거니까 이 의미적인 관계를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정답은요. A번의 sufficient가 되겠죠. 충분한, adequate이라든지 ample 정도도 비슷한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sufficient가 가장 적절하겠지만요. 자, difficult는 어려운이라는 뜻이고요. C번의 accurate, 정확한 시간, 정확한 시점 같은 것들을 말할 때 주로 쓰는 겁니다. 그죠? precise라고 바꿔 표현하기도 하고요. 자, dependable, 믿을 수 있는, 의존할 수 있는 이라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depend라는 게 자동사잖아요, 여러분들. 네. depend on, 어디에 의지하다, 의존하다, 자동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depend라는 그 어근을 그대로 형용사 able을 붙여가지고요. 네, 믿을 수 있다라는 의미를 주는 겁니다. 자, depend on과 똑같은 느낌의 형용사가 be, dependent on이 있어요. 네, 어디에 의지하는, 의존하는 해석적으로 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dependable 하면 믿을 수 있다라는 그런 다른 느낌의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자, 유사한 느낌으로서 rely on이 있어요. 역시 똑같이 어디에 의지하다, 의존하다라는 자동사로서 오늘 취한다라는 것도 공통점을 기억하시고요. 똑같은 형용사가 be reliant라고 있습니다. 그죠? 역시 어디에 의존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되겠고, 그 다음에 reliable, able을 붙이면 역시 믿을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직원, 믿을 수 있는 매니저 이런 식의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자, 비슷한 느낌을 주는 것들은 함께 덩어리로 기억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서로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면요. 하나를 까먹더라도 다른 하나에 의해서 생각이 날 수가 있으니까 정말 좋지 않겠습니까? 자, 10번입니다. 우리 tive, 보통 이제 tive로 끝나는 것들을 모두 형용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tive로 끝난 명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 대표적인 것들을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자, 10번 The cheaper cleanser은 proved 판명 나왔습니다. 자, 무엇으로? 효과적인 빈칸으로 판명 났습니다. 어디에? 그 인기 있는 브랜드의 전명구죠. 빠지는 거죠. 인기 있는 브랜드의 효과적인 빈칸으로 판명이 났습니다라고 쓰는 겁니다. 네.
뭘까요? 정답은요. 일단 proved가 무엇 판명나다라는 이 형식 자동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투부정사를 취해도 괜찮고, 네, 이게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proved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네, 어쨌든 정답은요. 효과적인 대안이라는 B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A번의 possibility라는 것은 가능성이라는 거죠. 자, 이 싼 제품이 인기 있는 브랜드의 대안이라고 하는 거지. 네, 가능성이라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어색하겠죠. 자, C번과 D번은 둘 다 비슷한 느낌으로 선택이나 선택권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alternative, 왠지 형용사처럼 끝나는 어미이지만 실제로 tiv로 끝나는 명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5가지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대안, alternative. 두 번째, objective, 목표죠. 자, objective는 보통 이제 객관적인이란 형용사로 쓰일 수 있지만 목표란 명사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initiative, 계획이라든지 진취성이라든지. 그래서 왼쪽에 take를 붙여가지고요. take initiative라고 해서 이런 진취성이라든지 주도성을 내가 잡는 거죠. 누구 남들보다 이제 소일선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최근에 나온 적이 있고요. representative라는 것은 대표자라든지 대리인이라든지 직원이라는 명사를 뜻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executive라는 것은 경영진이라든지 이사진 정도의 그런 뜻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tiv로 끝나는 것은 상당수가 형용사지만 이렇게 5가지는 굉장히 빈출되는 명사 형태로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0가지 포인트였었고요. 지금부터는 조금 더 장문 독해를 보도록 할까요? 자, 11번부터 14번까지는 지금 파트 6 한 세트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두 달 전에 저는 재킷을 샀어요. on sleek formal wears의 웹사이트에 샀습니다. 그죠? 2달 전에. 이 2달 전이라는 게 지금 핵심적인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to make sure, 확실하기 위해서 it fits properly, 적절하게 맞는지를, 그죠? 적절하게 나한테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확실하기 위해서 저는 그것을 바로 입어보았습니다. try on까지 끊어보셔야죠, 그죠? try on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시도해보다, 옷 같은 것을 입어보다라고 쓸 수가 있으니까, 자, 내가 그것을 받자마자, 주문품을 받자마자 2달 전에 주문품을 받자마자 한번 입어보았습니다.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지금 빈칸에 부사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입었을 때 for the first time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그것을 처음으로 입어봤을 때, 즉 2달 전에는 그냥 한번 입어본 거죠. 사이즈가 맞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지금 2달이 지난 오늘 아침에 처음으로 입어본 겁니다. 그런데요, 나는 깨달았습니다. 자, 무엇을? Small tear in the inside of the jacket. 재킷 안쪽에 이렇게 조그만 찢어진 그런 게 있었다라는 것을. 그렇군요. 자, 일단 부사 문제는 왼쪽 문장과 오른쪽 문장의 의미적인 관계를 따져보시는 거야. 보통 제일 많은 게 지금처럼 역접이죠. However, 역접의 관계.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이런 것들이 인과 관계죠.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furthermore, 게다가 같은 것들은 추가가 되는 거죠. 그죠? 추가. 이 3가지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파트 6의 접속 부사라고 부르죠. 연결 부사라든지 다양한 용어로서 쓸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3가지가 제일 많아요. 역접이라든지 인과라든지 그 다음에 추가되는 것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기타 정도가 있을 텐데요. 지금은 누가 봐도 2달 전이라는 시점, 그리고 지금 오늘 아침이라는 시점 2가지가 대비되는 그러나라는 역접의 느낌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2달 전에는 그냥 입어본 거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은 처음으로 이제 입은 겁니다, 실제로요. 자, 그리고 조그만 이렇게 찢어진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지금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I'm aware,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모든 빈칸의 제품들은 반드시 exchange, 교환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자, 그리고 반납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within one week, 일주일 이내로. 정책이라는 것은 일주일 이내로 지금 반납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that my item does not fall. 자, fall이라는 것은 떨어지다. 이 떨어지다라는 게요. within과 함께 쓰면 어디에 속하다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명시된 타임프레임, 시간대에 속해 있지 않다라는 것을. fall 자체가 이런 느낌이죠, 여러분. 이거 정말 빈출되는 고난도 자동사입니다. 이게 이렇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떨어지는 거. 근데 만약에 within 있으면 어디 이내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추상적인 범위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이 통 같은 거 만들어 보세요. 네, 그러면 그 통 안으로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속해 있는 그런 느낌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fall within 이런 것들은 어디에 속해 있다고 쓰시면 돼요. 이거 2번인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정답으로서. 자, 일단 40번에 들어갈 것은 지금 왼쪽에 나왔었던 이 small tear 정도 받는 거겠죠, 그죠? 어떤 형용사겠습니까? 결함이 있는 정도 A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정답이죠. 자, false는 틀린 이런 뜻이고요. 7번의 ill-fitting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피팅에 맞지 않다는 건데 일단 피팅은 맞아요. 네, 2달 전에 샀을 때 입어봤잖아요. 피팅을 맞추기 위해서. 근데 맞췄지 않습니까?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A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D번에 confirmed, 확인된 정답이 전혀 될 수 없겠네요. 좋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주일 이내로 지금 반납되어져야 된다라는 정책을 알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제 물건은 속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명시된 시간대. 자, 그리고 문장 넣기 들어가고요. 뒷문장 보겠습니다. 만약에 it, 그것이 out됐다면 저는 do not mind, mind는 싫어하다, 뭐 꺼리다 이런 거죠. 저는 이제 마다하지 않습니다. 자, 무엇을요? 선택하는 것을. 자, 무엇을? 또 다른 의료를 선택하는 것을 유사한 value, 가치, 돈적인 가치를 말하는 거겠죠. 유사한 가격의 다른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저는 정말로 꺼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일단 42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42번. 지금 문제 모로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문제 풀기는 관계없습니다. 그죠? 자, 일단 be selling, 동사 원형 형태 아니고요. 그 다음에 having been, 이것도 동사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B번과 D번 중에서 will sell out. 만약 그것이 will sell out. 일단 if 절에는 will이란 조동사를 쓰지도 않을 뿐더러 해석적으로 맞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has sold out. 만약에 다 팔렸다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만약에 다 팔렸다면 저는 다른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답 정했네요. 이미 답 정하고 지금 2달 내로 지금 반납해야 되는데, 그죠? 2달 내가 아니라 2달 내 사가지고 일주일 내로 반납해야 되는데 본인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고 정책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지금 뒷문장까지 보시면 저는 다른 뭐 옷도 관계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 정해놨네요. 모쩔, 네. 어쨌든 사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문장이 들어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그 물건을 반납했습니다. 3주, 그것이 배달됐었던 3주 이후에 아니고요. 자, please wire the money. 자, wire the money라는 것은 송금하다. 네, 돈을 송금하다라고 쓰일 수가 있어. wire 자체가요. 그 뱅크 계좌로 내가 제공했었던, 이것도 아닐 것 같고요. 자, 쓰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정답 내세요 합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불길해요. 왼쪽에 지금 정책을 내가 알고 있다 얘기했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바랍니다. 무엇을? 당시 예외를 만들어줄 거.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정말 정답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네, 정답이 되겠습니다. 누구도 원하지 않았었던 결과가 도출이 됐네요. 자, D번 운이 좋게도 그 application period라는 것은 연장되었습니다. 무슨 지금 신청 기간이라는 것도 의미적으로 안 맞을 뿐더러 환불 기간 연장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본인 얘기하기에 좀 약간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자, C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자, 이렇게 파트 6 한 세트 보셨습니다. 문제 자체로서는 굉장히 좋았는데 내용 자체는 별로 우리 정서에 맞지 않습니다. 그죠? 자, 좋습니다. 파트 7 한 세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번부터 17번까지 네, 단일 지문이 되겠고요. 자, 먼저 문제를 살짝 먼저 볼까요? 왜 지금 이 이메일을 썼는가라는 것은 편지를 쓴 목적이 되겠습니다. 전체 글을 다 보고 네, 중심적인 내용을 골라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크리스 존슨, CJ죠. 사람 이름을 이니셜을 적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빠르게 찾을 수가 있거든요. 지문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CJ가 누군지를 확인하시고 편지를 쓰는 사람인지 받는 사람인지 주인공인지 확인하시고 아니라면 제3자로서 지문 내에 등장을 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지금 세 번째 문제는 네, 문장 넣기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다 읽고 난 다음에 해당되는 문장을 골라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장부터 가볼게요. 그죠? 자, Thanks for agreeing to speak. 연설해 주신 것을 동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At the yearly A Literature Convention에서가 되겠죠. 그 다음에 8월 21일에 되겠습니다. On such short notice. 이렇게 짧은 공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말 긴급한 짧은 공지에도 불구하고 연설해 주실 것을 동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Relief라는 것은 정말 다행입니다. 라고 쓰는 거죠. 정말 큰 다행입니다. 자, 뭐하게 되어서? 찾게 되어서. 자, 무엇을? That an author of your caliber. caliber, 이게 재능, 재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of caliber 이런 수식을 받는 명사를 쓰면서 이렇게 재주가 많은 네, 정말 기량이 뛰어난 네, 그런 작가가요. 가능했었다라는 것은 발견하게 돼서 정말로 다행이었습니다. After CJ. 나왔어요? CJ 나왔습니다. 네, CJ. 지금 뒷광고 아닙니다. 네, 전혀 관계가 없죠. 자, CJ라는 사람이 취소를 했었다라는 거 이후에 이렇게 정말 재능 있는 작가를 찾게 된 것은 정말 다행이었습니다라고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가능성 있는 첫 번째 빈칸이 있고요. 자, 그다음 어떤 경우든 간에 우리는 looking forward to 정말 기대합니다. look forward to는 무엇을 기대하다, 고대하다라는 표현이겠죠. 당신의 강연을 어쨌든 기대를 합니다. on life in India, 인디아에서의 삶에 관련된 그런 강연이 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은요, find가 5형식일 때는 생각하다라고 적이돼요. 이게 3형식일 때는 찾다 정도로 쓰이겠지만 5형식일 때는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라고 생각하다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자, modern literature 이라는 목적어를 engaging, 흥미로운 이런 형용사겠죠. 그죠?
네, 흥미로울 거라고 흥미롭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럼 as you can see from the crowds 그 관중들로부터 보았을 때 사람들로부터 보았을 때 어떤 사람들 that came out to see Dr. Johnson 이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CJ 말하는 거죠. 이니셜을 계속 찍어두세요. 네, 그래야지만 빠르게 누가 누군지 확인하면서 정확하게 내용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 Dr. Johnson의 last summer 지난 여름이죠. 지난 여름. 지난 여름에 이 사람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몰려들었었던 사람들로 보건대 이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우리는 예상합니다. 무엇을 볼 것을. 자, 무엇을 유사한 관심을 다음 달에도 볼 것을.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에 지금 CJ 연설했었고 다음 달에는 지금 이 주인공 연설을 할 차례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약했습니다. 무엇을 당신을 in M auditorium에 예약을 했습니다. 정도로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if you plan 네가 만약에 계획하신다면 팔 것을. 자, 카피는 책을 세는 단위예요. 그래서 너의 소설들의 이렇게 책들을 팔 것을 계획하신다면 우리는 도와줄 수 있습니다. 자, 무엇을? 설치하는 것을. 키오스크, 뭐 가판대 같은 것들. 자, outside the lecture hall. 외부에. 자, 그리고 volunteers run it. 자, have가 5형식 사역동사죠. 그래서 volunteer 목적어 뒤에 원형 보호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원봉사자들이 그것을 운영하는 것을, 그죠?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는 것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또한 네가 만약에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면 please let me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언제죠? 쭉 화요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시점 같은 것들 모두 체크하시고요. 자, 최종적으로 우리 mind 무언가 요청하는 겁니다. 혹시 뭐뭐 하시는 게 조금 싫으실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sending some biographical information. 자전의 정보, 본인의 정보죠. biography라는 게 보통 이 자서전이라고 쓰는 거니까 그 당신 본인의 정보에 대해 가지고 보내주시는 게 조금 싫으실까요? 네,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That our opening speaker can use 우리 오프닝 스피커 이용할 수 있도록 자 무엇에 그녀의 인트로덕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도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땡큐 고맙습니다. 그리고 쓴 사람은 제나, 제나 C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제나가 썼네요. 자, 15번. 정답은요. 시몬이죠. 미스터 시몬스. 이게 지금 받는 사람이었거든요. 시몬스. 시몬스의 참석, 이벤트에 대한 참석 확인하기 위해서 쓰는 게 맞습니다. A1처럼 무슨 뭐 책의 출판을 발표하는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강연의 시간 변경하는 것도 아니고요. 자, D번. 이 volunteer duties에 volunteer, 자원봉사적인 그런 업무들을 자세하게 논의하는 것도 아니었었습니다. 자원봉사는 아니었었죠. 자원봉사라는 것은 중반부에 나왔었던 다른 내용이었었고요. 이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CJ. 자, CJ라는 사람은요, 여러분들 확인되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사람 이름은 이니셜로 잘 찍어 두셔야지만 사람을 많이 묻는 정보거든요. 네, 그래서 빠르게 찾아낼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보시면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CJ가 언급이 됐었죠. 자, 그리고 문제를 다시 보신다면 정답을 B번으로 어렵지 않게 찍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는 프레젠테이션을 작년에 했습니다. 지금 작년, 지난 여름이라는 그런 시점과 어울리는 그런 맥락이 되겠습니다. 자, A1, 그는 인기 있는 소설을 썼습니다. 인도에 관련돼 가지고 아니고요. 자, 그는 미스터 시몬스 씨와 함께 이렇게 일했었습니다라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는 A 지역에서 대학에서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도 역시 정답으로 보기 좀 힘들겠습니다. 그죠? 자, 17번입니다. 문장 볼까요? 저는 have audio visual equipment. 저는 역시 have가 5형식 동사로서 audio visual 장비 그 다음에 셋업이라는 게 PP 형태의 보호로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각적인 비주얼, 오디오 비주얼한 장치들을 설치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너의 요청에 따라서 항상 다운표 문장 내는 연결고리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트 6의 문장 넣기랑은 조금 다르게요. 파트 7은 글이 조금 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 이렇게 다운표 문장 내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단서들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글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일단 1번 위치는 왼쪽 문장 보세요. 항상 먼저 왼쪽 문장과 연결성이 돼줘야 되니까 취소를 했었던 이후에 등등 아니고요. 자, 2번 문장 마찬가지 왼쪽에 지난 여름에 닥터 존슨이 블라블라 이것도 아니겠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위치 왼쪽을 보시면 키오스크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발런티어 운영하도록. 자, 4번을 보시면 왼쪽에 지금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무엇을? 화요일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요청을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청하다라는 동사까지 정확하게 지금 정답의 단서다라는 것을 제발 놓치지 마세요라는 것을 지금 거의 호소하는 식으로 동사를 선택지예요. 이렇게 지문에 함정이 아니라 단서로 좀 제시를 했네요. 자, 그러면 지금 세 번째 정답을 D번으로 안심하시고 찍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D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파트 5, 6 그리고 7까지 전 RC 파트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포인트들을 많이 잡아드렸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문법적인 부분에서 많이 약점을 보이시니까요. 네, 그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이해가 될 때까지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잘 정리하셔가지고 이번 달 시험 역시 여러분들의 시험이 될 수 있도록 대박 낼 수 있도록 잘 마무리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촌 토익 1위 지성쌤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열공하세요. 파이팅!